반갑습니다. 울산 이기현입니다. 벡터와 스칼라. 차량 운동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물리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차량 운동학에서는 얘가 아마 거의 가장 어려운 개념에 속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벡터라는 놈이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평면 충돌에서 그 운동량을 서로 직각 충돌 혹은 평면 충돌에서 운동량을 비교하는 부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저도 정말 몇 년 만에 겨우겨우 개념 정립을 한 이륙 추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차량 운동학 부분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거 차량 운동학 교재는 거의 뭐 맨 앞쪽에 물리학의 기본 용어 정리 다음에 바로 벡터 스칼라 딱 나와. 그래서 이게 뭐지?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는 제 강의 혹은 교재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검색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해서 이해도를 계속 높이셔야 돼요. 얘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차량 운동학 공부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이건 모르고 나머지 거 맞춰서 합격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고 2차 시험을 딱 갔는데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문제만 따르륵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처음에 찍었는데 장황하고 개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자, 벡터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운동학 기초 공식 설명하면서 이륙 추락 설명하기 전에 두 파트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이미 올려놨어요. 있어요. 그리고 기초 운동학 그 강의실 거기 보면 그 송군 선생님께서 올려두신 자료 중에 삼각법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있는데 또 찍는 거야. 왜냐면 내가 찍어서 설명 중에 좀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 설명도 정말 훌륭하게 설명 잘 해놓으셨어요. 아마 새싹 등급일 때 보셨을 텐데 다 보셨으면 이거 보면서 했던 말 또 하고 있네 그러실 거고 안 보셨으면 다시 보시면서 또 보세요. 보고 또 보세요. 그래야 돼. 자, 교재 보죠 그냥. 스칼라는 크기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만. 질량 몇 킬로그램, 길이 몇 센치, 몇 센티미터, 몇 미터, 뭐 몇 킬로미터, 시간 몇 초, 뭐 몇 분, 온도 몇 도, 부피 뭐 몇 부피니까 몇 세제곱미터 뭐 이런 거죠. 밀도, 뭐 인구 밀도 뭐 이런 거 뭐 동일한 면적 안에 뭐 몇 명이 들어 있느냐, 뭐 얼마만 그 많은 이제 그런 입자들이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밀도, 에너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어느 방향으로 소모되든 상관없어. 일을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일을 적게 했다 이런 개념이죠. 거리, 이동한 거리, 속력 등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모두 표현을 해야 설명이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변위 이것도 그 중학교인가요? 그 물리학 교재 책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간 거 또 어쨌든 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를 다 재면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직선으로 그대로 딱 가면 요게 최단거리죠. 이게 변위예요. 변위. 응?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면 말고 나중에 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철수네 집에서 영희네 집까지 30m예요. 영희네 집에서 선생님 집까지 40m예요. 철수네 집에서 영희 집 거쳐서 선생님 집까지 가면 이동 거리는 몇 미터예요? 70m죠. 그런데 철수네 집에서 선생님 집까지 이동한 변위는 위치의 변화는 변위
변위는 벡터거든요. 변위는 직선으로 따져야 돼. 요거는 50m입니다. 왜 50m냐고?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아저씨의 정리. 자, 직각이라고 가정했을 때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심각한데 공부하셔야 돼요. 자, 벡터 봅시다. 벡터 힘의 3요소는 작용점, 방향, 크기로 구성되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고요. 힘,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변위 등이 벡터에 속합니다. 힘, 가속도, 속도, 충격량, 운동량, 변위, 변위는 뭐라고 표현하지? 하여튼 변위 등이 벡터에 속하고요. 일반적으로 문자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막 그냥 표시 안 하고 그냥 쓰죠.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 화살표 방향 방향을 의미하고요. 벡터는 평행 이동시킬 수 있고 평행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각충돌 문제풀이 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온 차량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의 진행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 세타 값 잡을 때, 이거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평행 충돌에서 세타 값 잡을 때 세타 값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거죠.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거죠, 그냥. 세타 값을 구할 때, 찾을 때 이 말입니다. 구할 때 얘가 1차량이라고 하고 얘가 2차량이라고 했을 때 세타 1은 얼마냐? 여기니까. 자, 기준점이 x축 양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180도. 땡! 틀린단 말이에요. 틀린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죠. 화살표를 원점에다 두고 계산하면 안 돼. 화살표를 원점에서 띄워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화살표 말고 요 시작점, 끝점 말고 시작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요렇게 이동시켜서 요렇게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 얘의 각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몇 도예요? 0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270도 이러면 안 된다고.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재야 돼요. 여기 있대. 여기. 시작점, 요 끝점. 그러면 뺑 돌리면 세타 2는 90도. 이게 안 돼서 2차를 떨어져. 이게 안 돼서. 이해 안 되신다고요? 앞으로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뭔 소린가? 네,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벡터는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합성할 수 있어요. 더하기 할 수 있어요. 더하기. 합성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어요. 분해는 교재 잘 있어요. 벡터의 2에 그 부분에 올려놨으니까 분해 부분 그거 공부하시고 합성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벡터의 합성의 더하기 부분에 뭐가 있냐면 합력 C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죠. 여기서는 제가 뭐 A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 힘 C와 힘 A의 합력 힘 B를 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자, B를 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코사인 제2법칙 2014년 3번 문제 기출문제 코사인 제2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봅시다. 꼭지점에서 수직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으로 발을 내렸을 때 그 삼각형의 다른 쪽 선분 AC 안에 H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이 이런 식으로 되면 ABC가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밖에 수직의 선분 H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두 경우 다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 C라고 했을 때 C의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피타고라스 아저씨의 정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풀어보는 거예요.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도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세 선분의 길이를 알 때 이 각을 구해낼 수 있고요. 혹은 이 각과 두 선분의 길이를 알면 다른 선분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자, 2014년 2차 3번 문제에서는 A, B, C의 길이를 주고 세타 값을 구하라고 나왔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 그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는 뭐 그 풀이에 있으니까 그거는 2차 대비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이 A 선분 A의 선분 BC죠. A의 길이의 자승은 내가 설명 잘못해놨네. 그렇지. A의 자승은 B의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C의 자승이죠. 근데 요 A의 자승은 뭐냐면 요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얘 이렇게 보면 BH BH의 자승 더하기 HC인데 HC는 뭐냐면 전체 요 B에서 요 AH 요걸 뺀 거잖아요. 요 AC가 B인데 그거에서 요거만큼을 뺀 거잖아요. 그죠? 이 전체 B에서 요 AH만큼을 뺀 거의 자승 요거 HC 자승인데 BH는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C 사인 세타 요게 BH거든. 요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벡터 이해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AH는 C 코사인 세타예요. 다시 말해서 벡터 C의 Y축 성분, X축 성분인 거죠. 그래서 A의 자승은 C 사인 세타, 요거 BH, C 사인 세타의 자승 더하기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의 자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자승을 해야 되니까 C 자승 곱하기 사인 자승 세타가 되고 더하기 요거 분배 법칙으로 이거 구하는 거 할 줄 아시죠? 이거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의 자승 이거는 다시 말하면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는 게 자승이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 얘 곱한 거. 그럼 B 곱하기 B니까 B의 자승 더하기 얘랑 곱한 거. 알지?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지. 미안합니다.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음수를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BC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 이제 요것도 마이너스 BC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C 코사인 세타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C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맞나? 요거 네, 맞죠? 자,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B의 자승. 맞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요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C 코사인 세타니까 그게 두 개예요. 그러면 B의 자승 마이너스 2 BC 코사인 세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2 BC 코사인 세타 더하기 C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만큼. 얘는 요렇게 내려온 거고 얘가 요거죠. 자, 그러면 C 자승 같은 게 있고 뒤에 다른 게 있죠. 그 요거 묶어요. B 자승 여기로 오고 2bc 코사인 세타 여기로 오고 얘랑 묶어요. 그러면 C 자승 괄호 열고 사인 자승 세타 더하기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되죠. 사인 자승 세타 더하기 코사인 자승 세타는 1이에요. 왜 1이냐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A 자승은 B 자승 플러스 C 자승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예요. 요거는 B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그래서 B의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C의 자승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C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해요. A 자승 플러스 B 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이거는 왜 성립하냐고? 그까지 나한테 묻지 말고 이거 지금 설명해 줬으면 됐지. 왜 설명했냐고요? 시험에 나왔어. 기출 문제예요. 다음에 또 안 나오라는 법 없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코사인 제2법칙까지 우리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출제관님들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아.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서울대생 16,000명 중에 2학기 연속 4학점 이상, 학점을 4.0 이상, 그러니까 A0 이상이죠. 2학기 연속 받은 학생들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업 태도, 공부 습관, 공부하는 내용 이런 거를 갖다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 인터뷰 한번 해주겠다라고 응한 사람이 46명. 서울대생 거의 서울대생 중에서 상위 1%죠.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 요점 정리를 안 해. 요점 정리나 핵심 단어만을 필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필사를 해. 그대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를. 그 중에 핵심 내용, 코사인 제2법칙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코사인 제2법칙은 기출 문제고 이렇게 이 교수님 말씀 그대로 필사를, 그대로 필기를 다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거기에서 본인의 생각 배제, 공부 잘하는 방법, 네 생각은 빼라. 시험 출제관이 뭐라고 생각할 건지만 생각해라.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자, 코사인 제2법칙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기출 문제니까.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내가 알았다 나중에 공부해볼게 하세요. 근데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해를 해야 돼. 알아놔야 돼. 왜냐? 다음에 시험 나올 수 있거든. 이게 25점 문제, 5점짜리 문제 2개로 나왔는데 그거 10점 안 받아 나 합격할 수 있어. 다른 거 풀면 되지.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다른 것도 어려운 내가 뭔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이거라도 풀어야 되면 이걸 알아야지. 요거 이해만 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두 문제 10점인데 그저 먹는 건데 요거 이해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일단 외워야 되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 H가 삼각형의 바깥에 형성되는 경우도 한번 봅시다. A의 자승, 요 선분이죠. CB, 선분 CB, A. 요 A의 자승은 어떻게 되냐? 얘 바깥에 있는 얘 삼각형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얘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증명하면 안 되냐고? 얘를 가지고 증명하면 B의 자승은 이거 B 사인 세타의 자승 더하기 요거 B 코사인 세타의 자승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되냐면 B 자승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B 자승 코사인 세타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B자승 B자승 있으니까 B자승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라 했잖아. 그럼 결국 B자승은 B자승인데 입증이 안 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심심하면 나중에 해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A의 자승 요거의 자승은 얘 자승 플러스 얘 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CH의 자승 더하기 BH의 자승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선분 CH는 뭐냐? B 사인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B 사인 세타죠. BH는 B 코사인 세타 빼기 C잖아요. 그죠? B 코사인 세타 빼기 C. 그죠? 요게 B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게. 그죠? B 코사인 세타 빼기 C 요만큼 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죠. 그래서 A 자승은 요게 B 사인 세타니까 B 사인 세타 자승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C의 자승 이렇게 돼요. 풀어놓으면 B 자승 사인 세타 자승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B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요 풀어내는 거 했죠.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플러스 C의 자승. 마이너스 C의 자승은 플러스 C의 자승.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의 자승이죠. 자, 그래서 요거 띵띵 하는 거는 설명했어요. 그래서 A 자승은 B 자승 플러스 C 자승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제2법칙이 성립합니다.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설명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 2014년 2차 3번 문제풀이 하면서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사실. 벡터 2에서 나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재 보니까 있네요. 근데 교재가 사실 오타였어. 제가 왜 그렇게 처음에 왜 이걸 플러스로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재에 그렇게 돼 있었어.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더라고. 자, 마이너스 2bc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장을 잘랐다가 지우고 네! 지우고 그렇습니다. 자, 벡터 A와 벡터 B의 합력 C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더하냐면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씁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B와 평행하게 A의 끝점에서부터 B와 평행하게 선을 하나 써요. 그리고 A와 평행하게 B 끝점에서 하나 꺼요.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얘는 평행, 얘는 평행. 요 길이는 같고, 요 길이는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이 돼요. 땡땡, 땡땡, 요거 땡, 요거 땡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얘의 각도랑 얘의 각도랑 같고, 얘의 각도랑 얘의 각도랑 같아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얘가 B와 A의 합력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합성이 더하기. 그런데 요거는 평행사변형법인데 삼각형법은 어떻게 되냐? 얘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이쪽으로 평행 이동. A를 평행 이동시켜서 끊는 거예요. 요게 삼각형법이에요. 별거 없죠? 얘나 뭐. 그죠? 그래서 벡터의 합성 더하기 혹은 분해 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을 써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게 스칼라량이다라고 보면 얘랑 더하면 이만큼이 이거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얘랑 이만큼, 그다음에 얘랑 이만큼, 한 이만큼 되겠죠. 그런데 얘가 각도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 때문에 함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벡터의 합성과 분해 부분을 조금 이해도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C를 갖다가 분해하면 벡터 C를 A와 B로 분해하고 자 B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A는 얼만큼 되겠냐? 그러면 뿅뿅뿅뿅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요만큼 꺼주든가 아니면은 요만큼 꺼주면 얘가 분해된 C와 분해된 A 값인데 이왕이면
시작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요로 당겨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벡터의 분해가 돼요.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말아요. 뭐 상관없어요. 지금 이해 안 했죠. 그래서 벡터는 합성 분해가 가능하고 분해할 때 이렇게 각도를 애매한 각도로 분해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직각으로 분해를 해요. 왜 직각으로 분해를 하냐면 좌표계에서 힘을 분해할 때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는 이쪽으로 되겠죠. 왜 직각으로 분해하냐? 분해된 이 값을 얘의 값을 이용해서 세타만 있으면 이제 이 값을 그대로 구해낼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냐면 A, B, C라고 봅시다. A, B, C라고 하지 말고 얘가 속도 V라고 합시다. 그럼 이 속도 V의 X축 성분값은 얼마냐? 요게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세타. 요게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잖아. 요거 분의 요거. V분의 Vx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Vx니까 Vx 기준으로 이항하면 Vx는 V 코사인 세타가 되죠. 우리가 아는 값 V값 알잖아. 세타값 알잖아. Vx를 구할 수 있잖아. 직각으로 해놓으면. 직각으로 안 해놓으면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직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직각으로 안 하고 분해해도 구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직각으로 하느냐? 복잡하잖아. 편한 걸로 하려고. 얘는 B 알아야 되고 C 알아야 되고 코 세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 V 알면 그냥 Vx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 그래서 직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V의 Y축 성분값 Vy는 얼마냐? 사인이잖아요. 사인. 얘가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분의 Vy잖아요. 사인 세타는 V분의 Vy니까 Vy는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 너무 내려가네요. 그죠? 이렇게 V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직각으로 분해를 한다. 벡터를 분해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인 자승 세타와 코사인 자승 세타를 더하면 이 왜 1이 되냐? 네? 왜 1이 되냐고? 자, 사인 어디 갔냐? 자, 요거로 A, B, C라고 합시다. 자,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C분의 A잖아, 그죠? C분의 A 자승 더하기 C분의 B죠, C분의 B. sorry. C분의 B의 자승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죠. C분의 A의 자승이에요. 그럼 얼마냐? 이 다 아래로 다 자승해줘야 되죠. C의 자승분의 B의 자승 더하기 C의 자승분의 A의 자승. 분모가 같아.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죠. C의 자승분의 B의 자승 플러스 A의 자승이에요. 자, C의 자승은 여기서 직각이잖아요. 그죠? C의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이죠. 얘랑 같은 값이죠. 그러면 1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1이다. 야, 이거 별거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벡터라는 게 왜 벡터를 이렇게 주저리 계속 얘기를 하냐?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빼고 강사님의 생각을 들으세요. 물론 내가 출제관은 아니지만 그 출제관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출제관들이 가끔 넘어갑시다. 그리고 스칼라는 질량, 길이, 시간, 이동 온도, 부피, 이동 거리, 부피, 밀도, 에너지, 속력 등과 같이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고요.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해 넘어갈 텐데 그거는 오늘 하는 김에 찍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벡터와 스칼라 이해.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강의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셔도 괜찮아요. 또 나와요.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듣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